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루쌤입니다. 우선 제가 틱톡에서 루루쌤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아주 빠르게 10만 명이나 팔로워를 해주셨는데요. 팔로워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내용을 시작해 볼 건데요. 역사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요청을 받았던 주제, 바로 유관순 열사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유관순 열사님 3.1운동, 대한독립 만세하면 꼭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 유관순 열사님이죠. 지금 가져온 이 사진 한번 봐주실까요? 네, 유관순 열사님의 사진입니다.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시죠? 이 얼굴이 고문으로 인해서 얼굴이 퉁퉁 부은 사진이래요. 벌써부터 고혈압 기운 옵니다. 이제 내용 시작도 아직 안 했지만. 유관순 열사님의 이름은 류관순입니다. 본명이 류씨예요. 한자를 봐주시면 이 류자가 버들류예요. 성씨가 유가 아니고 본가를 고흥으로 하는 고흥 류씨이기 때문입니다. 유관순 열사님의 생애 들어가 봅니다. 1902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났고요. 1916년에 이화학당에 들어가 공부를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화학당은 서울에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이자 사립학교였어요. 지금은 어느 학교? 이화여대라고 불리는 학교입니다. 유관순 열사님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민족에 대한 사랑, 우리나라 독립의지를 더욱 키워 나갔다고 합니다. 자, 3.1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3.1운동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1운동, 일제강점기 때 1910년대 일본이 행했던 정치 형태가 무단통치였어요. 무단통치가 뭐냐면 일본이 총과 칼을 앞세워서 잔혹하게 우리 민족들을 탄압한 정치 형태였습니다. 전국 각지에 군대들을 주둔시켰고요. 군인, 경찰인 헌병이 경찰 업무를 맡게 하는 헌병경찰 제도도 시행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이 잔혹함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불만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으며 독립에 대한 의지가 뿜뿜 하고 있었는데 1월 18일에 조선의 황제였던 고종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고종 황제가 일본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고종 황제의 인산일, 장례하는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인산일을 계기로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시 유관순 열사님의 시점으로 돌아가면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셨는데 다른 이화학당 학생들과 함께 이 만세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고 합니다. 3월 5일의 시위에서는 일본 경찰에게 한번 붙잡혀 갔다가 석방당한 적도 있다고 해요. 학생들도 시위에 적극 참여를 하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제 위기 상황이에요. 3월 10일에는 전국적으로 학교 너희 쉬어라, 휴교령이 내려졌거든요. 이러면서 유관순 열사님이 고향인 천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님은 돌아와서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서울에서의 독립만세 운동 소식을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천안에 있는 병천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이 병천시장에서의 독립만세 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운의 장터라고 불려서 유관순 열사님이 천안에서 주도했던 이 독립만세 운동을 아운의 장터 만세 운동이라고도 해요. 4월 1일에 아운의 장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관순 열사님이 준비해온 태극기들을 나누어 주고 여기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님이 아운의 장터 만세운동 직전에 한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방하고 온 천지를 활보하며 우리 사람들에게 가진 학대와 모욕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갖 압제와 서름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되찾아야 합니다.
유관순 열사님의 부모님이 이 과정에서 일본 헌병에 총칼로 돌아가시고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님은 이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의 주동자, 이끄신 분이어서 일본 헌병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었어요. 다행히 2, 3일 정도는 몸을 숨겼는데 결국 일본 헌병에게 체포당하고 맙니다. 유관순 열사님은 처음에는 공주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어요. 법정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나는 한국 사람이고 너희 일본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들을 수없이 죽이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으며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우리를 재판할 그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다. 이러시면서 일본이 주도하는 이 재판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이 되셨는데요. 이 서대문 형무소 정말 끔찍한 곳이죠. 일제강점기 때 민족의 지도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수감시켜서 고문을 하던 곳으로 사용했어요. 여기를 김구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한용운 선생님 많은 분들이 투옥되셨던 곳입니다. 유관순 열사님도 이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셔서 끝까지 저항하셨는데요.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의 깜빵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8호실 깜빵에 수감되셔서 아침 저녁으로 독립 만세를 외치셨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일본의 잔혹함의 그 끝이죠. 지하 고문실이 있었는데 이 지하 고문실에서 유관순 열사님을 엄청나게 고문을 했다고 하죠.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손톱과 발톱 강제로 뽑게 하기도 하고 머리에 약품을 발라서 머리 피부를 벗겨내기도 했대요. 입에 호스를 연결해서 각종 안 좋은 것들을 넣었다고 합니다. 너무 잔인하죠? 유관순 열사님은 1920년 9월 28일에 결국 이 모진 고문들로 인해 감옥에서 사망하셨는데요. 사망 원인은 안의 내장기관 중 방광 파열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공식적인 기록은 폭력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진 내용은 성고문으로 인한 방광 파열로 보고 있어요. 성고문이라 하면 진짜 잔인한 거예요. 성적인 고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본이 행한 잔인한 성고문으로 미꾸라지 고문이라고 있었어요. 미꾸라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미꾸라지가 구멍으로 들어가려는 특징이 있는 어류인데 물속에 사람을 담궈 놓고 거기다가 미꾸라지도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몸에 구멍들이 있잖아요. 그 구멍들로 이제 미꾸라지가 들어가는 거죠. 너무 잔인해서 영상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잔인함이 일본이 행한 고문들이에요. 이 일본이 행한 성고문이 현재 정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유관순 열사님은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상 유관순 열사님의 생애를 살펴봤는데요. 이 유관순 열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는 고작 18살이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이 유관순 열사님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셨던 3.1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관순 열사님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이 깊은 뜻과 함께 3.1운동 그리고 대한독립 임시정부 독립을 이뤄내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이 담긴 이 역사적 발자취를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31일이 3.1운동의 날이라고 해요. 이 루루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많은 것 바라지 않아. 31일이네? 31일! 3.1운동. 묵념. 이렇게 3.1운동의 의미를 한번 더 되새겨보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루루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어떤 주제로? 나도 모름. 안녕!